업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때는 금방 돌아오고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차가 있는 걸까요? 왜 어떤 행동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행동은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멀쩡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왜 즉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업보에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비가 오고 해가 뜨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자라나죠.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즉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심어져 있고 때가 되면 싹이 틉니다. 왜 시간이 걸릴까요? 그것은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친절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절이 여러 사람을 거쳐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정확합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길을 돌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돌려받고 있는 걸까?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고 있나요? 그것은 어쩌면 과거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나요? 그것은 과거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것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업보 때문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면 그 연결고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예시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하지만 특별히 뭔가를 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사람이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막차를 놓칠 뻔한 순간 누군가 차를 태워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시차는 있었지만 오차는 없었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늘 짜증을 내며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분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로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차갑게 대하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먼저 세상에 내보낸 불친절의 결과입니다. 시차가 있었을 뿐 정확하게 돌아온 거예요.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래? 그것도 못해? 답답하네. 그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배우자에게서 혹은 후배에게서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말했었구나. 시차는 있었지만 내가 준 말투는 정확하게 돌아온 겁니다.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우리가 세상에 내보낸 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내보내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나쁜 것을 내보내면 나쁜 것이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내일, 어떤 때는 내년, 어떤 때는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지금 내가 선택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틔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심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업보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베푼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당신이 오늘 준 상처도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업보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왜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맺는 관계와 그 속에서 오가는 감정의 흐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기억으로, 차가운 말은 상처로 남죠. 그리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기억하며 행동합니다. 따뜻함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똑같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즉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여러 상황을 지나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에너지는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순환하다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좋은 행동은 천천히 돌아오고 나쁜 행동은 갑자기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한 일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것에는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행동은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바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죠. 이것은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쉽게 알아챕니다. 아,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좋은 행동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즉시 뭔가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고마움은 마음속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한 좋은 업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도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업보의 결과라는 걸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세상에 내보낸 선함이 돌아온 겁니다. 업보가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투의 흔적, 기억의 잔상, 감정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당신을 떠올리며 그래,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따뜻함은 계속 순환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했다면 그것도 기억됩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차갑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여러 사람을 거쳐 결국 당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사는 세상 자체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업보의 정확함입니다. 실제 삶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말도 무심하게 했죠. 시간이 흘러 그녀도 나이가 들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에게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바쁘다며 소홀하게 대하고 말도 무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이게 돌아온 거구나. 시차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오차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한 남성이 직장에서 후배들을 잘 챙겨줬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가르쳐주고 실수해도 감싸주고 힘들 때 격려해줬죠. 그때는 특별한 보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 후 그가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그가 도왔던 후배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고 그들이 나서서 그를 도와준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저희를 챙겨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차례죠. 시차는 10년이었지만 오차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업보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준 것이 정확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같은 형태는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에너지로 돌아와요. 친절을 주면 친절이, 무관심을 주면 외로움이, 사랑을 주면 사랑이, 미움을 주면 고통이 돌아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준 것이 나에게 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씨앗은 분명히 심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해도 당장 보상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업보에는 시차가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선함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업보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업보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까요? 이번에는 관계 속에서 업보가 돌아오는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당신이 나이 들었을 때 당신의 자녀가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 말을 들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했구나. 시차는 수십 년일 수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따뜻하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그것도 돌아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자라서 당신에게 똑같이 대할 겁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하고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때 당신은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업보는 정확합니다. 상대방에게 늘 의심하고 비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보낸 불신의 에너지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다시 당신에게 의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겁니다. 신뢰는 신뢰를 낳고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힘들 때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 친구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힘들 때 아무도 곁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지?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먼저 친구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그 친구들은 당신이 힘들 때 달려올 겁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후배를 무시하고 자기 성과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챈다면 언젠가 당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승진했을 때, 윗자리에 올랐을 때 아무도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뒤에서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후배를 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려 하고 공을 나눈다면 그들은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될 겁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나서서 도와주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거예요. 말투도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늘 너는 안 돼, 그것도 못해? 답답하네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배우자에게서, 후배에게서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요. 그때 당신은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반대로 잘했어, 괜찮아, 충분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당신도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당신에게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업은 서서히, 나쁜 업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업은 관계를 즉시 망가뜨리기 때문에 금방 느껴집니다. 상처를 주면 상대방이 바로 거리를 두고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좋은 업은 관계를 천천히 쌓아갑니다. 신뢰를 쌓고 정을 쌓고 사랑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늘 동료들을 챙겼습니다. 커피 한 잔 건네고 힘들어하면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그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강 문제로 일을 쉬어야 했거든요. 그때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일을 나눠서 처리해주고 병문안을 오고 회복할 때까지 계속 연락하며 격려해줬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준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시차는 몇 년이었지만 오차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젊었을 때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죠.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남성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졌을 때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동생에게 그렇게 했구나. 시차는 수십 년이었지만 오차는 없었습니다. 내가 준 말투, 태도, 행동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것들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업보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에게 좋은 것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투를 선택하세요.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를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남고 언젠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말로 돌아올 겁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차갑게 말하는 습관은 버리세요. 그 말들도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작은 선한 행동을 반복하세요.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길 안내해주기, 짐 들어주기, 미소 지어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업보가 됩니다. 이런 작은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시작한 작은 선함은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작은 친절을요. 세 번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업보를 만듭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고 행동해도 많은 나쁜 업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배려를 일상에 담으세요. 배우자가 힘들어 보일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이런 작은 배려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나중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줄 거예요. 그때 챙겨줘서 고마웠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시차는 있겠지만 당신이 베푼 배려는 정확하게 돌아올 겁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무거운 에너지가 당신의 업보를 막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그 무게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만 놓아야겠어. 이 분노가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있어.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좋은 업보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도 업보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진심을 담아 행동하세요. 형식적인 친절과 진심 어린 친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담으세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진심을요.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옵니다. 거칠애로 하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심 어린 선함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이 당신을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이 작은 성찰이 당신의 업보를 바꿔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행동이 큰 결과가 될까요? 그것은 작은 행동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번의 친절은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의 친절이 됩니다. 그 친절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당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파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업보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씨앗은 분명히 심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선함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친절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진심 어린 미소를 세상에 내보내세요. 그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좋은 업보를, 따뜻한 삶을, 행복한 관계를요. 내가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업보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으니까요. 당신이 준 선함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